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문제가 좀 있나 봐요. 채팅창이 올라가다 갑자기 확 올라가다가 조금씩 문제가 있네요. 저도 보니까 한동안 계속 채팅창에 올라가지 않고 있다가 어떨 때 보니까 갑자기 우르르 몰려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네요. 가을 영양제님 오셨고요. YW 김님, 0S 방님 오셨습니다. 검찰이 점점 추해지네요 라고 하셨고요. 흙 속에서 그린님 오셨고요. 평간당월님 오셨습니다. 홍봉기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162님 오셨습니다. 스파리아님도 스파리아님이시죠? 예. 그 다음에 J 부정선거 당선 무효 경탄핵님, J님이시군요. 예. 예, 황룡강 매기탕 광주님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만배 20분 전에 석방이 됐다고요? 예, 그렇겠네요. 예, 자, 제가 세 번째 준비한 주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세 번째 준비한 주제는요. 일단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주제는 별도로 PPT를 준비하진 않았는데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제가 사실 뭐 PPT 준비하기가 좀 어려운 대목이라서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제일 걱정스럽죠. 일단 이재명 대표는 14일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했고 검찰은 바득바득 12일에 출석을 하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검찰이 왜 12일을 굳이 고집하느냐? 일단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한 가지는 이재명한테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거죠. 원래 검찰이 30일 날 출석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24일 날 가겠다라고 해서 24일 날 간에 만에 한번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날짜가 미뤄지죠. 그래서 검찰이 원했던 30일 날 결국 출석을 안 합니다. 자, 검찰이 출석을 안 한 거 가지고 시비를 못 거는 이유가 나 오늘 갈게, 당장 갈게 해서 24일 날 갔잖아. 그리고 공개적으로 나 언제 갈게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요, 뭐 검찰은 계속 헛소리를 찍찍 갈기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 수사 대상자하고요, 사건 관계인하고 검찰하고 조사하는 날짜는 협의해서 정해요. 제가 갈 때도 협의해서 정합니다. 저 심지어 한 달까지 미뤄본 적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근데 뭐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안 돼? 나도 한 달씩 미루는데 지는 왜 안 돼? 이재명은 왜 안 돼? 그죠? 한동훈도 그랬잖아. 자기가 뭐 주사 받을 때 조사 뭐 오라는 날 갔나? 지 가고 싶은 날도 가기도 하고 아니 수사하는 날 맞춰서 협의해도 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왜?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원했던 날짜, 벌써 30일, 뭐 6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 날짜에 이재명 대표가 안 가도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원했던 14일 이후에 소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검찰로서는 자존심 상하지. 존심 깎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14일이나 12일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 굳이 15일, 12일로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12일이 아마 이화영 그 부지사, 여영 부지사의 재판이 있는 날이기도 할 거예요. 자, 벌써 7, 8, 9, 10,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죠? 예. 이화영 부지사 재판 있는 그날하고 마찬가지고요. 목, 금, 토, 일, 월, 화. 예, 맞네. 이화영 부지사의 다음 재판 날짜하고 딱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날 법정에서 뭔가 쇼를 하나 하고 싶은 거야. 아마 자기들은 아마 그 쇼 하려고 계획 잡아놓고 거기 맞춰서 이재명 대표 부르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두 번째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다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검찰이 자존심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이 날짜를 딱 맞춘 것으로 볼 때 뭔가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뭔가 쇼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거기 말려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이 나오든 간에 바로 받아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오히려
검찰이 뭔가 쇼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들면은 우리로서는 뭐 검찰의 쇼가 뭐가 됐든 우리 쪽으로 이슈를 끌을 수 있는 우리의 쇼를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다음 주 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거나 다음 주까지 그 이화영 부지사의 그 검찰 쪽에 검찰에서 한 그 진술, 뭐 이렇게 입장을 번복했던 그 진술서가 그 공개가 되든지 증거로 채택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증거로 채택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공개가 될 것이고 채택되지 않더라도 증거 조사 절차를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공개될 겁니다. 검찰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또 그걸 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그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여론몰이를 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게 뭐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뭐 우리 쪽에서는 우리 쪽 나름대로 해야죠.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것은 이화영 부지사 입장 발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게 다음 주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죠. 원래대로 하자면 국회가 열리지 않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체포동의안을 상정을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런데 검찰은 지금 그럴 의향이 없지.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게끔 또는 체포동의안이 통과 안 되더라도 그게 거론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선거에서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점점 약발이 떨어져 가는데 검찰은 여전히 미련을 못 부리는 것 같아요. 약발은 떨어지고 위험 부담은 커지는데 검찰 눈에는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위험 부담이 눈깔이 안 보이는 모양이야. 마치 한동훈이 저렇게 나대고 깔짝대고 깐족될수록 위험 부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지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 검찰은 지금 상태로서는 바득바득 우겨서라도 되든가 안 되든가 일단 영장을 칠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한테까지 이 사건이 건너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대목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화영입니다. 이화영의 진술, 이화영이 검찰 쪽에서 진술을 해줘야만이 그래야지 이재명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화영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해버린다면 그걸로써 이재명한테 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바득바득 우겨서 영장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또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검찰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물증이 존재하잖아요. 검찰은 그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이 원래는 경기도가 내야 할 돈인데 쌍방울이 대납했다. 혹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북한에 준 돈이다. 그러니까 대납을 한 거면은 일종의 뭐 제3자 뇌물 같은 게 될 수 있대. 대납이면 그러니까 경기도가 내야 될 돈을 일단 쌍방울이 대신 낸 거면 이게 과연 뇌물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저는 그건 일단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뇌물은 기본적으로 수혜자가 누구야? 나여야 돼. 사람이어야 돼. 근데 이건 수혜자가 누굽니까? 실제로 만약에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될 돈을 쌍방울이 대신 줬다. 그러면 수혜자는 누구예요? 경기도예요. 제3자 뇌물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제3자 뇌물의 가해자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사람이 아닙니다. 뭐는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방북 대가를 줬다. 이거는 제3자 뇌물이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3자 뇌물로 다뤄야 될 그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다뤄야 될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검찰은 굳이 남북교류협력법 가지고는 굳이 이거를
그 구속영장 청구 사유까지는 안 가니까 이걸 굳이 뇌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이게 뇌물하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보낸 돈 그 800만 달러, 우리 돈 100억 원에 달하는 돈은 사실은 쌍방울이 북한에 주기로 투자하기로 한 돈의 일부로서 계약금 쪽으로 준 것이다라는 게 쌍방울 내부 자료에서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IR 자료로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 IR 자료라는 게 투자자들한테 제공하는 일종의 정보서잖아요. 그죠? 회사 설명서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북한한테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북한에. 그리고 그 계약금 쪽으로 일부를 보냈다는 얘기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받았다고 하는 그 법에도 보면은, 수령증에도 보면은 뇌물이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경기도 거 대신 받았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련해서 쌍방울 내부자의 주장도 뭐라고 하느냐, 그거 대북 그 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라고 이미 관련해서 이미 그 법정에서 증언까지 나와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지금 이화영의 진술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죽었다 깨나도 이재명까지 이어가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화영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재명을 올가맬 수 있을까? 아리까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죠. 검찰은 이걸 바득바득 몰고 가가지고 뭐 그 국회도 해가지고 국회 뭐에서 그 뭐 검찰은 오히려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보다 체포동의안 부결되는 걸 원할 거예요. 왜? 법원 가봤자 기각될 거 뻔하니까 국회에서 그냥 커트 해주는 게 훨씬 속 편하겠지. 그걸 노리는 거야. 법정까지 못 온다는 거 알아, 지들도. 안 나온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국회에서 커트가 되면서 그걸 가지고 윤석열이 대야 공세를 하는데 써먹으라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벌어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그닥 녹록지 않다라는 데 있어요. 이미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이 단식 들어가 있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에 응하고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응하면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 자체가 존재 안 하는 겁니다. 이미 증거는 검찰이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원래 검찰이 지금 되게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특수수사, 특별수사의 기본 원칙은 뭐냐? 구속영장은 수사의 맨 마지막 단계. 그래서 수사의 맨 마지막 단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 영장 청구하기 직전에 당사자를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한다. 이게 원래 검찰 특수수사의 원칙이에요. 그 전까지는 꾸준히 수사를 하고 있다가 그때 딱 소환해가지고 딱 터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환할 때까지는 공개 수사를 안 하는 거야. 소환 요구를 하는 그 시점부터 공개 수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뭐 소환 요구고 뭐가 나발이고 간에 일단 뻥 터트려 놓고 막 시끄럽게 한 다음에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소환 조사한다는 둥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소환 조사도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두세 번 한참 끌다가 한참 끌고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우려먹다가 맨 마지막에 갑자기 영장 청구하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수사를 1년이든 2년이든 쭉 하다가 최종 단계에 소환을 하고, 그리고 그 소환한 직후에 영장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설령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쌓여 있거나, 그리고 영장이 결국 발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령 발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에 증거 자료를 딱 냈을 때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 이게 특별수사의 기본이에요. 기본. 나는 진짜 되게 놀라운 게, 제가 10년 넘게 검찰청 출입하면서 이른바 특수부 검사들한테 들었던 그 숱한 얘기들이 다 이게 개뻥인가?
걔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특수수사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검사들이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환할 때, 예, 그때 공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딱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개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야? 만들어지지도 않고 수사 시작한다 싶을 때 그냥 뻥 터트려가지고 여론전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 것만 한번 보세요. 지금 4월 달에 송영길 대표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지금 9월 달 됐어요. 근데 송영길 대표 한번 소환도 못 하잖아. 예? 윤관석 의원 그 구속됐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성만 의원은 또 구속이 안 됐잖아. 그리고 그 윤관석 의원 구속되고 난 다음에 지금 벌써 한 달 넘었잖아요. 근데 왜 송영길을 못 부르는데? 이러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특수수사에서 이렇게 하면 망한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기본적인 이런 검찰의 그 수사 문법이라는 게 있는데 완전히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검사들은 그 정통 그 수사 검사나 특수 수사를 했던 그런 정통 특수통들이 볼 때는 양아치인 거지. 이거 이렇게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 되게 당황스러워. 이렇게 양아치 같이 수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검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막 이렇게 퍼뜨리고 막 언론 플레이하고 막 이렇게 수사하는 걸 보고 그게 그런 거는 경찰이나 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지금 하는 꼬라지 봐. 경찰은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검사들이 떠버리고 다니죠. 양아치인 거예요. 검사들이 그렇게 베베 꼬고 피난에 맞지 않고 비하하고 아래로 한 칸 아래로 깔고 보고 있는 경찰들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강호의 도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솔직히 되게 기가 차요, 기가 차. 이런 것들이 검사랍시고 정의 운운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날 잡아가가지고 그 검사 특수통들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그 옛날에 내가 취재할 때는 니 나한테 그러지 않았냐. 근데 이번에 한동훈이고 윤석열이고 수사 그렇게 안 했지 않냐. 그 오해된 거냐. 그 검사 선별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 한번 안 하고 뭐 하는 짓이냐. 한번 따져 물어보려고. 두 가지겠지. 검사들 옛날에도 안 그랬는데 있는 채 하려고 좀 재보려고 어깨 훅가시 한번 잡아보려고 뻥을 친 거거나 아니면 진짜로 한동훈 윤석열이 양아치거나 뭐 두 개죠, 하나겠지. 한번 두고 보고 싶어요. 진짜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 보자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사실 못 쳐요. 이쯤 되면 못 치는 거야. 이화영한테서 뭔가 찍소리라도 나와줬어야지 할 수 있는데 이화영이 그거나 검찰의 고문과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얘기야. 지금 그 이화영 그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다 검찰 수사망에 올라 있어요. 뭐 딸 시집 갈 때 뭐 결혼 자금, 아들 건, 그 부인 건, 그다음에 친구들 중에는 한 사람 친구들 중에도 지금 압수수색 받은 사람이 뭐 한둘이가 아니고 그 심지어 누구? 아주 친했던 친구는 감옥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상황이 지금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서 뭐 어떻게, 그럼 이 상황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토화시켜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어떡할래?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감옥에 끌려가고 하는 꼬라지 볼래? 아니면 네가 여기서 네가 다 안고 갈래? 자, 옛날에 노태우가 감옥에 붙잡혀 갈 때 검찰청 앞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다 안고 갑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노태우는 나 그런 거 받은 거 없어, 나 아니야 라고 해명을 했는데 검찰이 그런 거지. 니 안 가면 니 마누라 간다? 니 아들이 갈 수도 있어. 니 주변 사람 싹 다 간다? 어떡할래? 니가 다 안고 갈래 말래?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똑같이 써먹었어요. 제일 많이 써먹은 게 뭐야?
조카, 아들, 딸, 부인까지, 그다음에 형님인 노건평 씨까지, 심지어 형수까지, 민미영 씨까지 다 검찰청에 불러가지고 하나씩 꼬투리를 다 잡았어. 예?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 약점을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처벌을 못하더라도 개망신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위협을 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부르는 거지. 어쩔라요? 당신 주변 사람들 다 개망신하고 감옥 가는 꼬라지를 볼라요? 아니면 당신이 다 뒤집어 쓰고 갈라요? 노무현 대통령 선택이 뭐였을까요? 다 뒤집어 쓰고 간다? 그건 자존심이 허용 안 하죠. 그런데 나는 감옥에 안 가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감옥 가는 걸 본다? 그거는 또 인간적으로 허용이 안 되지. 선택지는 뭐였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가끔씩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선택지가 뭐였을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동생 어떻게 됐어요? 심지어 연세가 90 넘은 노모가 검찰청에 붙잡혀 오기도 했죠. 동생의 전처, 그러니까 전재수 씨까지 조국의 전재수 씨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청 불려가고 그랬잖아. 뿐만 아닙니다. 그 정경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주변이 완전히 초토화됐죠. 그리고 조국 장관 동생 같은 경우에도 주변이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오죽했으면 조국 장관 동생의 친구가 그 인터뷰한 거 기억하시죠? 검사가 협박했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게 왜 나왔겠어요?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 약점을 잡아서 협박을 하고 그걸 조국한테 갖고 가는 거야. 어떡할래? 네가 뒤집어 쓰고 감옥 갈래? 아니면 다른 사람 감옥 가는 건 네가 볼래? 그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 딸, 아들 문제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 2019년, 2020년에 제일 제가 걱정했던 게 뭔지 아세요? 조국 장관 갑자기 돌아가실까 봐. 제일 걱정 많이 했었어요. 잘 버텨주신 거예요. 아마 그중에 몰라도 한 5, 60% 정도는 조민 씨의 조민 씨가 잘 버텨줬기 때문이에요. 조민 씨 그때 여러분 그 뉴스공장 출연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실까봐 걱정된다.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이 방송에 나왔다라고 했던 그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나는 차라리 중졸이라도 상관없다.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된다. 하지만 엄마 아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 얘기가 그냥 나왔겠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 그러겠어? 너 어떡할래? 이화영 죽는 꼴을 계속 볼래? 부인 죽는 걸 볼래? 아들 죽는 걸 볼래? 아니면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덜나는 거 계속 볼래? 아니면 네가 다 뒤집어 쓰고 감옥 갈래? 이러는 거라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 그 검찰이 기본적으로 써온 문법인데 거기에 하나씩 둘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주변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검찰 수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서히 이제 수명을 다한 상태죠. 이제 당장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도 주변 사람들이 함께 싸워주기 시작하잖아요. 이화영 지사 부인 같은 경우에 함께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화영 지사와의 주변 사람들도 함께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검찰로서도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점 때문에 마지막에 자기 자리를 다시 찾았던 것 같아요. 이화영 지사가 자기 자리를 찾아오는 만큼 이재명 대표한테 가기는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라면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영장 청구 거부 못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소환도 하기 어려워요. 나왔어야지 하지. 그죠? 안 나왔잖아. 김성태 말만 믿고 어떻게 누구 말 맞다나 범죄자하고 깜프 먹었나? 한동훈이가 그랬잖아. 범죄자하고 깜프 먹었다고. 김성태 그 조직폭력배잖아. 그 조직폭력배하고 검사하고 깜프 먹고 지금 이러는 거야? 적어도 누군가 한 사람 한 얘기 그 김성태 얘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뭔가를 해줘야지 올 수 있어요. 그래야지 솔직히 소환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안 되잖아. 이게 아마 지금 검사로서는 지금 현재 망조에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이상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진행하기 더 어렵다고. 자칫 역풍 분다고. 알기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은 윤석열 까라면 까! 이런 스타일이니까 뭐 계속 몰고 가고 있는데 자 이게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첩경일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샛별 하나님 모셨고요. 스테판 스카우트 마인드셋님 모셨겠네요. 호시우행님, 이화영 부지사님도 여사님도 대단함. 유명자님, 이재명 안쓰럽고 눈물 납니다. 묵주기도님, 주변을 탈탈 털어 풀어라는 방식이면 로스쿨 없애야죠. 예. 아휴. 티티니님, 검사들의 착각. 이재명 대표만 막으면 우리 세상이다. 아니죠. 만약에 이재명이 꺾인다면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정말 화염병이 다시 나올지 모릅니다. 검사도 알아야 될 거예요. 자, 체험가 야생님 잘 듣고 갑니다라고 하셨네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김